안녕하세요. 자, 12운성 절지 심화과정 3편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아주 자세히. 자, 끊어지다, 가로막다, 건너뛰다 이거 1편, 2편에서 다 했지요. 자, 요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끊어질 절자. 요 글자가 여기서 다 풀이가 돼요. 자, 절지가 왔을 때, 자, 그러면 그냥 다 그런 거 다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작년에 절지가 지나갔다. 그럼 이 일을 다 겪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뭐 관재수 이런 것들도 나는 싸우지 않겠다 그러면 안 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성운 짧은 인연도 나는 이걸 선택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지만 그냥 나는 생각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았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 법칙, 자연 법칙 8대2 법칙에서 20%는 예외입니다. 그 주변에 연월일시의 다른 글자 때문에 상쇄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절지 하나만 가지고 이혼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시간을 짜 맞추었을 때, 중첩이 되었을 때, 나가 절지인데 내 짝꿍은 해필이면 역마이거나 육해이거나 그렇게 내 거 점수 하나는 50점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50점, 50점을 딱 같이 맞추어야만 100%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갖고 직주 이동은 했죠. 비법입니다. 직주 이동은 했어요. 자, 직업 변동이 오기 때문에 이직을 하거나 이동, 부서 이동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점과 주거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파트를 산다거나 빌라를 산다거나 막 아니면 건축, 본인의 집을 다시 부시고 다시 건축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 부동산 계약과 이사, 직업의 변동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직주 이동에서는요. 자, 1번 끊어지다, 건너뛰다, 사이를 띄우다. 요것들 때문에 배다, 건너가다, 지나가다, 가로막다, 꺾다, 잘리다 요러한 글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2번 짧은 인연은 왜 이성난이냐? 짧은 인연이기 때문에 이어지기가 너무 힘든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대2 법칙에서 20%는 여기서도 결혼을 합니다. 20%는 여기서도 결혼을 하지만 보통의 80%, 나머지 80%는 이성난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짧은 인연이기 때문에 연애하거나 결혼하거나 재혼하거나 이별하거나 사별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 이유가 무엇이냐? 짝이 되기 어려운 상대와의 연애가 일어나요. 짝이 되기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 내가 공식적으로 내 애인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너무너무 뚱뚱한 상대야. 혹은 장애가 있어. 얼굴이 막 그 사고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일그러져 있다거나 너무나 못생겼다거나 아니면 그 신체에 어떠한 부위에 장애가 있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짝꿍이라고 내놓기가 조금 너무 버거운 그런 상태의 짝꿍이거나 아니면 불륜, 유부남, 유부녀 이미 가정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짝꿍을 되려고 해도 연애를 해도 내가 숨겨진 여자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파산을 했어. 그래가지고 도망댕겨야 돼.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루게 되면 내 거 재산을 다 뺏겨야 되는 상황. 막 이런 식으로
직업이 없어갖고 지금 막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막 집안에서 반대하고 어찌고저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짝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대하고 짧은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절지입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연구, 재능, 외모, 공부, 기도라고 했는데, 자, 으뜸이다, 뛰어나다, 다시 없을 절, 그 절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보통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재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절지를 자기 일주로 갖고 있다. 그러면 비상한 능력,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집니다. 달리기를 잘한다 할지, 운동을 잘한다 할지, 막 낚시를 잘한다 할지, 또는 막 공부를 겁내기 잘한다 할지, 게임을 겁나게 잘한다 할지, 막 이러한 그 외모 자체가 이쁜 경우, 아예 태어나기를 좀 예쁘게 태어났어. 이러한 것도 포함입니다. 그래갖고 뛰어난 부분,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절지에 이제 왔어. 그러면 아무리 유능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라도 그때 출판을 하거나 어떠한 명작을 만들어내거나 불후의 명작 같은 거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갈고 닦았던 그 실력, 그것이 전부 다 융화가 돼가지고 전부 다 녹여져가지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결과물이 탄생한다는 점, 그리고 초현실, 신에 대한 공부가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통 절지에서 마음 공부, 뭐 종교, 이때 다른 때는 내가 절지가 없었어. 연월일시에 내가 이제 절지가 없는데 대운에서 이제 왔다거나 세운에서 왔다거나 이럴 때는, 다른 때는 내가 막 물어보러 무속이나 명리에 물어보러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갑니다. 이때는 가서 물어봐요. 그리고 한의학, 그리고 물어보러 가는데 자기가 실력자야. 이미 다 풀 줄을 다 알아. 그래갖고 이제 마음에서, 가슴 중앙에서 이미 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서는 부화내동, 번뇌, 요것 때문에 내가 알고는 있지만 헷갈려요. 되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초보자들이든 누구든 자기가 더 높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물어보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 명리에서, 무속에서 왜 그 명리, 무속 뭐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고객 중에 30%냐? 그 이유가 이 이유예요. 절지 갔다 왔어요. 절묘사나 역마육회 화계가 왔어. 그러면 내가 답을 받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이제 놓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이. 답은 알아. 근데 너무 힘들고 짜증나니까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답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명리를, 선생님이 만약에 명리 선생님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보다 이제 높은 단계에 계신 그분들조차도 이때는 내 마음에서 들어오는 그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한의학, 약초, 우주, 뭐 땅, 부동산, 양자물리학, 별자리, 타로 뭐 이런 것들이 다 초현실 신의 공부거든요. 요때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때 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야 뭐 불교야 뭐 이렇게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안 다니다가도 이때는 착실원이 잘 나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자, 으뜸 뛰어나다 다시 없다. 여기에서 이제 이뻐져. 이제 뭐 외모가 이뻐. 원래 이뻐. 절지를 갖고 있으면 원래 이쁜데 근데 절지가 와도 대운세운에서 절지가 와도 외모가 예뻐져요.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준수해지는데 딴 때보다 훨씬 더 준수해져요. 머리도 이쁘게 하고 피부도 좀 때깔이 좀 고와지고 막 이렇게 좋아지는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제 먹어지는 것이지요. 그래갖고 이제 연애를 했어 만약에 그러면은 살이 빠져요. 살이 빼요. 살을 빼가지고 예뻐져요. 그래갖고 이제 연애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보통은 절지 오면은 밥을 잘 못 먹고 불안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소화불량이 오기 때문에 많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안하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정축일주라고 쳐보세요. 정축일주야. 절지는 아니야. 그런데 관성운이 되면 자 관성운이 뭐냐면 수잖아요. 수. 자 무관인 경우에 정축이라도 관성이 연월일시 사주 연월일시 혹은 대운에서 관성이 강하게 있다. 충과 형이 너무 많거나 이렇게 관성을 가지고 있어. 보완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살이 안 쪄요. 정축은 무관이면 쌀이 쪄요. 똥똥해요. 근데 이 무관인 경우에 해자축에서는 반드시 살이 쪄요. 없던 관이 들어왔으면 날씬해져갖고 평소 똥똥했어도 늘씬해져가지고 연애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진짜 살이 빠지면 연애가 일어나요. 연애를 해요. 근데 보통 정축들은 무관의 정축들은 해자축에서 살이 찝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연애가 일어났다거나 막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이제 이때 잠시 빠져. 잠시 유지를 못해요. 잠시 빠지지만 다시 쪄버려요. 왜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달이 11, 12, 11, 12가 원래 해자축이잖아요. 그 해자축의 시기가 됐을 때는 살이 찐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상담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짧은 인연이 있었네요. 누구를 만나셨네요. 혹은 만약에 살 빠지셨네요. 이뻐지셨네요. 이렇게 하면은 틀린다는 점. 틀린다는 점입니다. 늘 신께서는 우리한테 건넘지 말라고 늘 예외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서 눈앞에 보여서 펼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소비성이 높아져. 득다 실다야. 내가 그 해에 번 돈은 다 쓰게 돼 있어요. 어떤 걸로 쓰냐면 재산 축적 이외의 소모품을 사는데 그 돈을 다 써요. 만약에 아파트를 샀다거나 뭐 이렇게 그 재산이 될 만한 거 부동산 혹은 현금 막 이런 식으로 놔두면은 그거는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뭘 쓰냐면 차비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를 쓴다거나 막 무슨 뭐 어디 가는데 요금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 뭐 세탁기, 냉장고, 가구 이런 식으로 재산으로 남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냥 부대 비용으로 사용되는 그 돈들 있잖아요. 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막 그런 대로 과일을 사 먹었던지 뭘 사 먹었던지 먹으면 없어지는 거, 쓰면 없어지는 거 거기다가 돈을 거의 대부분 써요. 그래가지고 재산으로 남지를 않는다는 점, 거의 다 새 나간다는 점, 약간의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축을 잘했어. 한 해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저축을 했어. 근데 절지를 딱 만났다. 그러면 5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듭니다. 많이 써집니다. 그 절지에서 특히 뭐 자식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한다던가 그래가지고 뭐 수업료를 내야 된다거나 뭐 차비를 줘야 된다거나 용돈을 줘야 된다거나 뭐 유학을 간다거나 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거기다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중단, 장애, 조급, 번뇌, 불안, 변덕, 단절, 고립, 왕따가 돼요. 육친과도 거의 막 단절되고 그래도 본인이 왕따가 돼. 맨날 막 변덕을 부려.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중단과 장애가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바꾸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녹록지가 않고 장애가 발생하고 헤쳐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그것이 벌어진다는 점이고 머릿속에 이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놓입니다. 자살도 생각하고요. 본인이 한번 실수를 했어. 만약에 내가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거기에서 정말 나는 그냥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 직업과 뭐 이런 것들이 굳이 내가 죽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거기서 실수를 하게 돼. 절지에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씨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이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은 왜 같이 오냐.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왜? 아파. 몸까지 왜 아프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인간의 겨울에 들어간 것이 바로 사묘절이라고 했잖아요. 역마역계 화계, 12신살에서는 역마역계 화계고 12운성에서는 절묘사에 들어갔을 때 인간의 겨울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을 만큼 힘들거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막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신체적으로도 질병이 나타나요. 본인이 정신이 아무리 강해도 질병이 안 나타나면 사고로 발생을 해버려요. 몸이 아픈 곳이. 그래가지고 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이 질병이 같이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마음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기수련이나 뭐 내가 종교를 이제 갖기 시작했어. 교회를 맨날 나가 아니면 절에 맨날 가. 그래갖고 108배를 하거나 뭐 3000배를 하거나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자, 상담. 그 심리 상담 막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기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비법 하나 더. 자, 관제수가 발생해요. 고소, 고발, 사고, 벌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기록에 남습니다. 제가 앞서서 장애가 있고 흉터를 몸에 절지가 있다면 절지를 겪었다면 반드시 몸에 흉터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몸에 흉터 하나가 있어. 딘자국이든 수술자국이든 다친 그 흉터가 반드시 발생하는데 관제수 또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해 내가 고소하거나 고발을 당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래가지고 맥없이 그냥 나는 거기가 중앙선인지도 몰랐는데 안전지대에서 내가 나왔는데 그 쓰리웨이 만약에 사거리가 아니라 이제 삼거리 막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안전지대인 줄 알고 자기는 거기로 갔다가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중앙선 침범이라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갖고 느닷없이 자기가 범죄자가 돼버립니다. 그래갖고, 이게 기록에 남아요. 반드시. 고소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중앙선 침범이야. 너가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를 네가 냈어. 100% 너의 잘못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뭐 120만 원 이렇게 딱 때려줘요. 그러면은 이때 자기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아유 내가 그냥 이거 내버리고 말아야겠다 하고 안 따집니다. 대부분. 거기 가가지고 사실 따져야 되거든. 내가 이런 상황이고 내가 버는 돈이 얼마고 이렇게 막 내가 좀 몸에 장애가 있고 이러니까 원래는 가면 깎아주거든. 이거 그 감경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가지고 꼭 이때 기록에 남습니다. 절지를 생각 없이 넘겼다. 그러면은 이때 기록이 남습니다. 남아요. 자, 질병이 반드시 이때 어떤 질병이냐? 자, 절지의 질병은 끊어진 거네, 끊어진 거. 자, 디스크, 뭐, 테니스 엘보, 뭐, 골다공증, 손발저림, 수족냉증, 탈모, 관절염, 뭐, 협착증, 뭐, 불면증, 또, 불안과 공포,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질병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갖고 요것 때문에 왜 나타나냐? 뭐, 자기가 뭔가를 막 하다가 너무 많이 썼어. 이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데는 자기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막 손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대가 끊어진 거는 인대가 염증 나고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을 가게 돼 있어 갖고 일반 치료가 아니고 이제 물리 치료랄지 아니면은 통증 치료랄지 해가지고 주사를 막 척추 간 사이에다가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인 치료보다는 조금 어려운 치료. 요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명의를 만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근데 그 명의가 치료를 잘합니다. 왜냐면 짧잖아요. 짧은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절지가요. 그래가지고 일주 자체가 절지야.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 그 질병이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세운에서 왔어. 만약에 세운에서 왔어. 그러면 세운에서 온 상황이면 1년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주에는 없는데 1년짜리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 치료가 돼요. 그래가지고 명의가 보통 한의사죠. 명의를 만나가지고 약을 한 재 해먹었더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면역 저하에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한 재를 먹었더니 와, 다 나섰어.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법입니다. 지난 2시간에 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관제수하고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 상황들, 자, 요 8가지가 거의 80% 이상, 이 8가지 중에 6가지 이상이 절지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